예천병원이 안정되고 나서요. 2006년도에 예천병원 짓고 나서 2008년도에 제가 일본에 갈 기회가 있었어요. 일본에 이렇게 갔을 때 이게 일본의 노인병원 현실입니다. 병원 같지 않죠? 굉장히 가정찍었죠. 그 치료실도 병실 앞에 이렇게 정원이 있고 이렇게 다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우리하고는 환경 변화가 많이 나옵니다. 치료실, 재활치료실이 이렇게 완전히 농장 같은 곳을 재활치료를 사용합니다. 이 이유는 뭐냐면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 일본에는 4인 이상 간병을 하지 않아요. 4인실 이상을 쓰지 않아요. 많아야 4인실. 아니면 거의 1인실, 2인실 위주로 다 병실 구성이 되어 있고 다 이게 찌끗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수가가 저희보다 물어봤을 때 3배 정도 수가가 돼요. 지금 한국노인병원 수가가 한 200만 원 정도 수가가 이루어지는데 3배 정도니까 600만 원이 되죠. 근데 의사나 간호사의 인건비는 어떠냐면 똑같아요, 우리하고. 그럼 나머지 400만 원 수가가 어디에 다 들어갔냐면 이런 환경이라든지 간병보험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질환별로 심한 경우는 1대1까지도 간병보험이 됩니다. 이게 개업업에서 지원하고 있는 일본 시스템이죠. 30년 전에 일본의 요양병원이었는데 현재 우리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한자 이렇게 머리같이 머리 되어 있고 여기 한점 묶여 있죠. 식사도 침대에서 벗어날 게 아니고 계속 식사도 이렇게 같이 병리자 식사를 하게 돼요. 하루 종일 침대에서 같이 있으면서 내려오지는 않습니다. 이게 저희도 전원케어 하기 전에 저희 병원 모습과도 똑같았습니다. 불과 3년 전이 우리 모습이기도 합니다. 11년도에 한국에서 처음으로 이 김덕진 회장님인데 저희 그 노인병원 협회장 하셨던 전전 회장님이신데 이 신체 구속 폐지를 선언했어요. 노인병원에서 저희 노인병원에서 한 달 묵지 않습니다라는 2011년도에 이걸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노인병원에서 한 달 묵지 않죠? 이때 당시만 해도 이걸 어떻게 할까라고 해서 이 병원에 가봤어요. 근데 이걸 과연 우리 병원에 이 희연병원 가보신 분 없으시죠? 희연병원 가보면 저희 병원보다 시설이 훨씬 못합니다. 열악합니다. 1600평이라는 한 층의 백화점 건물에 중간에 복도를 2개 내놨어요. 맞바람 치지 않죠? 환기되지 않아요. 그런데도 냄새 하나도 없이 한자 기저귀 채우지 않고 깨끗하게 관리해요. 간병 숫자도 저희 같이 방마다 뭐 여기 8대1, 안동이 6대1 이런 간병 개념이 아니라 한 3방에 한 9명 정도 있는데 한 2명이 같이 보는 이런 시스템인데도 정말 관리를 잘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방당 개념이 아니라 한 10대1? 10대1 정도 됐는데 진짜 까치머리 하나도 없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우리 직원들한테 이거를 이야기를 할까? 사실은 저 역시도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손태현 원장이 지금 협회 부회장인데 저한테 이 책을 보내와요. 뭐냐고 밤선축입니다. 이게 2년 반 전이었습니다. 제가 밤새도록 이 책을 다 왔습니다.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전원케어라는 개념은 우리 김덕진 회장이 일본에서 도입해가지고 처음 쓰신 거예요. 이때부터 한 달 묵지 않고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이거를 말로 잘 풀어놓은 분이 손덕현 원장이었어요. 이 책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 나눠드렸죠. 입사하셔서 이 책 다 받으셨죠? 그래서 직원들 데리고 여기 부원장님하고 의사들 데리고 다시 이 병원에 방문합니다. 제가 이 책을 읽고 나서 우리도 이제 이걸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졌고 이건 무조건 하나 되는 일이 아니라 그래서 책 다 드렸고 독학하면 쓰게 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간부들 데리고 진짜 가봤어요. 우리 간부들 뭐라 하냐면 진짜 그런 병원이 있습니까? 라고 해요. 가보자. 일본 몰에서 못 갈까? 일본은 그런 거 봤는데 한국에서 그런 병원이 있냐고 해서 일본에 여기 우리 간부들 40명 태우고 갔죠. 버스에 다 태워가지고 갔어요. 그 다음에 일본을 여기를 갔다 와서 책을 이제 다 읽었죠. 우리 복수에 우리 3년 당시에 3년 차였던 김윤희 간호사예요. 우리 윤희가 별도로 전문교사 혹시나 하는데 이때 제가 독학을 읽게 했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 병원의 그 전문케어 시작은 이 동기부를 줬던 걸 우리 김윤희 간호사의 독후감이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이 독후감에다 이 친구가 이렇게 썼어요. 이 책을 읽어보니까 학교를 졸업한 지는 3년이었고 나이팅게일 선설에서 한자리에서 책사를 다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맹세를 하고 했는데 현재 자신의 간호사의 모습은 어땠냐? 환자분들이 아프다 그러면 참으세요. 그냥 그래요. 이렇게 그냥
형식적인 어투에 형식적으로 대답하는 자신의 모습이 이 책을 읽어보니까 너무 부끄러웠던 거죠. 그래서 그 다음날 우리 그 할머니도 한 분한테 우리 유리 간호사가 뭐라 이야기했냐면 우리 내일부터 기저귀 떼는 연습을 한번 해볼까요? 라고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뭐하러 그렇게 귀찮은 걸 하냐, 그냥 이렇게 살다 대충 살다 죽지 뭐. 우리 유리 간호사가 그날 충격을 받고 이틀 동안 출근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출근 안 한 이유가 이 할머니에 대한 삶에 대한 의지를 간호사인 내가 꺾어버린 게 아닐까요? 본인 잘못이 아니에요. 한국 노인의료 시스템이 그런데 본인은 이게 노인들에 대한 기저귀를 떼겠다는 어떤 의지, 뭔가를 하겠다는 이런 의지, 이런 것도 노인보다 당연히 여겨지는 것들을 간호사인 자기가 막아버린 게 아니라 자책을 하게 되고 이틀 동안 출근 안 해요. 그 다음에 많이 울었대. 그 다음에 이틀 뒤에 출근을 했어요. 그것도 혹한 밑에 끝에 있는 말이 이 말이에요. 계속 울고만 있을 수는 없다. 나는 간호사이니까. 이제 이분들의 삶의 지팡이가 되고 노년을 아름답게 지켜주는 간호사가 되겠다는 게 독보감의 끝말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240명이 그때 호텔에서 행사를 했는데 졸업교 선포식을 했는데 이때 직원들 거의 한 200명 정도는 다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의 조동케어는 이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희연병원 갔다 오다가 우리 서원사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희연병원을 갔다 오면서 소감이 어때요? 라고 하니까 우리 삼층이 수선생님 이야기가 내 친정 아버지가 아프면 그 병원에다 모시고 싶다. 근데 간호사인 내가 거기 일하기 싫다요. 왜 그랬을까요? 조동케어를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 잘하죠. 근데 안 하던 걸 언제 어떻게 환자를 묻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내 의사가 안 당해하고 어떻게 기저귀 안 채울까라는 그런 개념에서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이해 못하겠다라고 마음에 한번 겁을 먹은 거죠. 이게 이제 시사경찰이 방송에 나왔던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조동케어나 서비스 자체는 뭐냐면 단순히 서비스를 잘해드리겠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노인들한테 가양 어르신들한테 좋은 서비스 하겠다는 개념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존중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말자는 게 조동케어 정의입니다. 어느 환자든지 우리 환자분들은 묶이지 않을 권리가 있고요. 기저귀 차지 않을 권리가 있어요. 그게 사용자들에 의해서 우리같이 일을 하는 공급자들에 의해서 이런 내용들, 니드가 다 무시되어 온 게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의료의 현 주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바꾸차고 시작했는 게 이 사무이탈 운동이에요. 냄새, 낙사, 와사, 욕창, 기저귀, 탈기저귀, 탈옥제를 새로 오신 분들 있으니까 다 설명해 드릴게요. 이건 다 이해되시죠? 와상은 뭐냐면 환자분들이 침대에서 가만히 누워서 침대에서 벗어나지 않는 걸 이야기해요. 환자들이 침대에서 벗어나지 않게 되면 계속 팔다리 힘은 떨어지게 되고 애들 기능은 안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욕창이 발생되는 거고 낙상 발생하면서 계속 환자들 보통 우리가 묶어놓죠. 그래서 이런 개념이 이 탈기저귀 탈사무이탈 운동의 시작이 돼요. 장성 요양병원 화재 사건 이후 요양병원의 불법 행위와 부실 운영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안동의 한 요양병원이 일본에서 시작된 이른바 조남케어를 도입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김기현 기자입니다. 전국 방송에 나갔던 겁니다. 처음에. 환자들이 둘러앉아 주먹밥을 만듭니다. 사회복지사의 도움을 받으며 과일 꼬치까지 완성해 직접 먹습니다. 환자들이 침대에서 머무르는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한 작업치료 프로그램입니다. 이래 와서 온거지 그거 만들고 뭐 이렇게 그만해 뭐 잡새도 없고 참 재밌어요. 침대 위에 모비를 달아놨습니다. 환자의 주의를 끌어 손을 묶지 않고도 고추를 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쉬고 계시는 분들은 억제 송장갑을 하거나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모비를 하고 관심을 다른 데 유도함으로써 할머니가 안정감을 느끼는 효과를. 이 병원은 일본에서 시작된 존엄케어를 도입해 냄새, 욕창, 낙상, 억제대를 없애고 기저귀와 침대를 벗어나는 이른바 사무이탈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환자들의 운동과 인지 능력을 높이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동케어를 통해서 이게 처음에 우리 그 조동케어 선포식을 하고 3개월 정도 지난 케이스 발표가 이제 나오기 시작할 때 전국으로 방송이 한번 나갔던 거였고요. 냄새 부분들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 여기 간변사님들 계시는데 우리 일주일에 환자 목욕 몇 번 시키나요? 의사님들 몇 번 시키세요?
해수는 없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네. 이렇게 기저귀 같은데 뭐 설사가 쭉쭉 하시는 분은 또 바로 좀 그거예요. 걱정인데. 원래 우리 간호사님들이 매뉴얼 원칙이 일주일에 한 번 목욕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 목욕시킨다고 해서 환자를 냄새가 안 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설사하시는 분 있고 요실금이 있어서 계속 찌리는 분들이 있어요. 하루에도 수없이 이런 것들은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 목욕시키면 그 환자 냄새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번, 3번씩 씻겨야 돼요. 그때 간호사님들 힘들죠. 다 혼자 하라고 힘들죠. 그래서 제가 안동에서는 우리도 이 일촌을 만들어 놨어요. 제가 환자 목욕 다 시켜봤습니다. 와상한 잠 시키는데 이제 허리 부러지는 줄 알았어요. 힘들어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갖고 이 유압용 목욕 침대 이거 병동마다 제가 다 사줬습니다. 이게 한 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냄새를 없앨 수 있다면 결국 혼자 하는 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케어 같이 관리해야 되고 치유행사가 저희가 있죠. 치유행사 하는 역할은 뭐냐면 단순히 입냄새 없애는 게 치유행사 하는 역할이 아니에요. 노인으로는 먹어야 삽니다. 먹어야 살아. 잘 먹어야 살아. 절대 영양이 공급되지 않은 상황에서 환자들 항생제라든지 약물을 쓴다고 환자가 좋아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본에는 이런 치유행사가 수가로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한국 노인병 아직 수가가 되지 않죠. 그 이런 것들을 왜 두냐면 이게 그 영양분을 공급이 되고 먹어야 산다는 일본의 개념 때문에 저희도 이렇게 일본을 채용했어요. 한국에 이 치유행사 채용한 병원이 3군데밖에 없어요. 희안병원, 이선병원, 저희 병원. 왜? 이거 쓰면 다 돈이에요. 안 써도 되는데. 그래서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병실 반대면 진행 변경 시간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추운 날씨에도 2시간마다 한 번씩 회복. 뭐 MBC 전국 방송 전국 시대에 나갔던 방송 이거는 뭐 2시간마다 하는 게 제가 처음 희안병원 갔다서 처음 시행한 게 이거예요. 자, 한꺼번에 우리가 사무탈 한꺼번에 못 한다예요.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 그래서 이거는 그냥 아나운서 시켜갖고 녹음해하고 2시간마다 틀면 아무리 2시간마다 한 번씩 한 개 하라 그래도 잘 하나요? 안 되죠. 근데 방송에 나오면 그나마 하라는 거예요. 그게 매뉴얼입니다. 이런 걸 할 수 있잖아요. 문제는 거 어렵습니까? 체외 변경하는 거 체외 변경 어차피 해야 되는데 왜냐면 드레스를 다 해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하기 시작했던 거고요. 자, 낙상은 우리 복주에서 오신 직원들 뒷돈 별가는 가면 이렇게 다 끊어놨어요. 나무 침대를 수제자게 해놨죠. 그렇게 해서 낙상을 발생하는 것을 많이 떨어뜨릴 수 있었고 환자들은 기어다니잖아요. 그죠? 뒤에 온돌병동입니다. 그러면서 환자들은 계속 능력이 좋아져요. 별관에서 우리 3층에서 타기적에 실패하셨던 분이 우리 별관으로 온돌병동에 가니까 팔다리 기어다니면서 타기적에 그냥 성공해버린 분들도 있어요. 이게 이따가 보면 보시게 될 거고요. 욕창은 말 그대로 2시간마다 체명이 하면 되고 아침마다 저희가 이거 하고 나서 바뀐 게 우리 간호사들 전부 다 스킨케어 하죠. 그죠? 아침마다 전부 다 우리 다 환자 몸 확인하잖아요. 과거에 매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스킨케어 확인하면서 몸에 발진이 있다든지 욕창이 생길 수 있는 이런 부분을 항상 관리하게 되면서 뭐 가려움증이 있거나 이런 그 건조한 가루 떨어지는 환자들 그런 환자들 매일 오일 발라드리는 게 이런 이유예요. 이게 제일 힘들어요, 사실은. 환자분들을 와상이라는 게 침대에서 벗어나게 해야 되는데 이게 제일 어떻게 보면 롱런 해야 될 싸움입니다. 그래서 환자분들도 가능하면 밖에서 식사를 하게 하라고 제가 휴게실을 다시 확장 공간을 시켰던 거였고 대상을 철저히 관리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나면 걸어다니는 사람이 여기서 밖에서 식사할 필요는 없으시잖아요. 휠체어 타신 분들이 여기 와서 하셔야 되는데 말을 잘 안 들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분들은 왜 안 나올까요? 귀찮고 힘드니까 안 나와요. 그렇지만 계속 나오게 만들어야 돼요. 안 나오는 이유는 뭐예요? 안 나오는 이유는 귀찮고 나와도 뭐 크게 나한테 도움이 되겠나 이런 생각을 갖게 해줘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먹을 거로 유혹을 하라 이거예요. 밖에서 드시면 뭔가 한 개 특식을 한 개 준비를 해서 유혹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영양실에서 해야 되는 일인 겁니다. 일요일날 제가 와봤어요. 제가 물리치료 출신이라고 전에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일요일날 제가 일요일 와보니까 환자를 다 잠만 잡니다. 그렇죠? 여사님 옛날에 그랬죠? 다 잠만 자요. 직원들 제일 적게 출근합니다. 근데 중풍 환자들이 이렇게 마비된 환자들이 이게 막 펴놨어요. 막 펴놨는데 이거 3일 연휴 걸려서 4일 쉬어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 과장님, 선생님, 우리 의사 선생님 어떻게 될까요? 80 와서 아주 마비되어 있는 분들을 한 4일 동안 물치료 안 해버리면 4일 전의 상태로 돌아가지
한 달 전에 상태로 빠꾸해버립니다. 다시 이 환자를 4일 명절지나서 치료를 하게 되면 한 달이라는 시간이 다시 소요가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제가 실현병원에 70명의 치료사가 있어요. 그래서 3교대로 돌려요. 일요일도 다. 근데 저희는 이거 청구하지 않고, 왜냐면 의사 선생님 나와야 되니까 청구하지 말고 최소한 이 BID 환자들, 인프루브가 있는 환자들은 치료실에서 이런 기구를 이용해서 환자들이 나빠지는 것만 유지를 시키자는 거예요. 이 연휴 동안. 그래서 이걸 무치료 다 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수가로 청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력 의사가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다 서비스죠. 자, 그럼 중풍 환자들은 물리치료 받아요. 그럼 그렇지 않은 환자는 어떡하나요? 계속 침대에서 잠만 자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프로그램들 다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식사도 밖에서 하게 하시고 저를 포함해서 이 프로그램 다 합니다. 간부들 다 프로그램 다 하시죠. 다 하고 있는 게 한 번이라도 환자들 침대에서 벗어나게 하자는 거예요. 이거 다 돈이에요. 저희도 들어가고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당직이 다 들어가니까. 이렇게 해서 와상을 최소화하자는 거예요. 이 와상 프로그램을 가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게 억제돼서 되게 힘들었어요. 이 억제된 시작은 뭐냐면 안동의 조선족 간병사님의 이 아이디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우리 내과 선생님, 가정학과 선생님이신가? LTV 계속 빼는 이유가 뭐죠? 환자들이 불편해서 빼죠. 계속 빼는 이유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묶었어요. 그런데 이 할머니 LTV 빼고 계시는데 인형을 하나 지어주니까 콧줄 빼지 않아요. 그럼 모든 환자한테 인형 다 지어주면 콧줄 다 안 뺄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환자들이 니즈가 달라요. 니즈가. 이렇게 인형에 반응하는 분이 있고 모빌에 반응하는 분이 있고 신문에 반응하는 분이 있고 다 달라요. 그래서 그 환자의 니드를 찾아가지고 이 묵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생산을 다 했던 거고요. 아예 안동병에서 왔던 환자입니다. 몸에 피가 날 때까지 긁어요. 이런 환자들 있죠. 피가 날 때까지 긁어요. 이 환자를 상처가 생기니까 안 하게 하려고 저희가 이 환자를 전에 묶었었습니다. 근데 안 하게 하려고 하니까 손에다가 이렇게 아이디어를 제가 신명의관장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왜 묶겠죠? 피가 나을 때는 못 긁습니다. 그러면 다른 방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라고 해요. 그 다음날 오니까 내일 기대해서 좋습니다 하는 소리가 있는 거예요. 인형을 패드를 만들어가지고 목장갑에다가 이 바느질을 한번 붙인 겁니다. 이게 5층 이란유 간호사가 고안을 해낸 거예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억제제를 쓰는 걸 줄일 수 있었죠. 이분이 누구냐면 우리 지금 기획실에 김민나 지금 할아버지입니다. 병동에서 소리 지르고 난리 쳐요. 묶어야 되죠. 세데이션 시켜야 되지. 약 먹여야지. 그런데 병이 다 심장 걷어가지고 어때요? 병실에 간호사 스테이션 뒤에다 일단 온 거예요. 이런 행위를 통해서 안 묶을 수 있어요. 김민나 씨가 우리가 이 영상을 보면서 지 할아버지인가요? 우리 병원에서 이렇게 직원들이 고생하고 이런 부분에서 노력하고 있다는 부분을 몰랐어요. 보호자 있을 때는. 근데 여기 영상에 보니까 자기 할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이게 중환자실엔 콧줄을 꽂은 환자들이 있습니다. 이건 시작에 창에 나갔던 방송이고요. 예전 같으면 억제대로 손을 묶었겠지만 지금은 그 대신 할머니 손에 꽃을 쥐어줍니다. 꽃을 쥐어주자 신기하게도 할머니는 콧줄 뽑기를 멈췄습니다. 어느 중국 동포 간병인의 아이디어였습니다. 이분의 아이디어로 해가지고 우리 조선족 동포 간병사님이 이 콧줄 이게 안 되는 이 억제대 요게 시작해가지고 그때부터 저희가 이 억제대를 학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콧줄한 게 이게 뺏는 게 인형주의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방법도 하니까 되는 거라는 걸 그때 알았어요. 그때부터 연구를 하기 시작하는 거,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환자가 콧줄 빼는 이유는 뭘까요? 괴로우니까 빼는 겁니다. 힘드니까 빼는 거고요. 왜 피날 때까지 끓을까요? 가려우니까 끓는 거예요. 왜 그렇게 힘든 부분에서 이 부분을 니즈를 우리가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하는 거죠. 칼기적이는 그냥 전문자혈증을 하다가 좋아집니다. 이건 방법이 없습니다. 말 그대로 계속 변유 훈련 시키고 그 다음에 팔다리 중풍 환자들이 처음에 기저귀 못 가리다가 전문자혈증을 통해서 팔다리 힘이 좋아지고 이러면 자동적으로 기저귀 떼는 분들이 많죠. 그러면 그렇지 않은 분들, 저희 병원에 입원 대상이 휠체어 타는 분들은 다 탈기적이 대상이라고 일단 규정을 하고 변유 훈련부터 시작을 해서 시작을 하죠. 이게 이제 탈기적인데 사실 탈기적이 타는 쪽이 제일 힘듭니다.
자, 기어가는 기어가는 치매 할머니. 안전손잡이를 붙잡고 일어서는 모습이 위태위태해 보입니다. 혼자서 화장실에 가는 길입니다. 앉은 채 엉덩이로 살금살금 움직이는 할머니. 식사를 하러 가는 길입니다. 이 할머니예요. 아까 3층 병동에서 탈기적이 실패했던 할머니입니다. 근데 이따 별관병원에 가보시면 이쪽 끝에서 저쪽까지 방 한 40m 됩니다. 30m 정도 되는데 아침 저녁으로 계속 엉덩이 밀고 다니는 거예요. 그럼 팔다리 힘이 좋아질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변기 잡고 올라가 버리셨어요. 그래서 쉬를 가리셔 버렸어요. 이게 탈기적의 이 1차는 아니고 이분이 1차 끝에 이분이 처음으로 성공하셨던 분들. 그래서 팀플레이가 필요하고 환자들이 입원하면 의사, 물리치료사 모든 직종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 환자 치료 플랜을 줍죠. 여러분 지금 이번 컨퍼런스 하고 계시죠? 이번 컨퍼런스가 대학병원에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지금 치료행사, OT사, PT, 간호사 모든 직종의 영양사까지 모여가지고 이 환자의 영양에 대해서 이 환자의 몇 달 정도면 일어나겠다. 그 다음에 쓸 수 있겠다. 이런 치료 플랜을 여기서 우리가 이번 컨퍼런스에서 하게 됩니다. 우리 안동병원에서 오신 우리 항생 이게 대학병원에서만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골병원에서도 이런 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환자의 정보를 공유하면서 환자한테 최대한 치료할 수 있는 치료의 제일 좋은 방법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 환자가 문경 환자분입니다. 안동 입원하셨던 분인데 퇴원하셨어요. 이 방문 피드백을 이름을 붙였어요. 방문 간호가 없으니까 현재. 그런데 이분이 왜 집에 가보냐면 충풍이 오셔가지고 오실 때는 누우셨는데 가실 때는 한 6달 지나서 걸어가셨어요. 근데 집에 가면 문턱이 높은 것들이 있어요. 거기 걸리면 넘어지게 되면 다시 병원을 오게 됩니다. 그래서 집에서 조심해야 될 것들 이런 것들 우리 물주실장하고 우리 수간호사하고 가서 집에서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게 방문 피드백이라고 붙였어요. 희연병원에서는 집수리 봉사차까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나중에 감사 펀드 금액이 조금 더 모이면 퇴원한 환자들 집에 턱을 없애준다든지 이런 간단한 우리 집수리까지는 우리가 앞으로 감사 펀드로 확대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을 해봤는 겁니다.